해피스마일 꽃보다 달기입니다. 저희 이제 조그만 창들 애들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심어졌던 애들 이렇게 자리가 잡아서 슈퍼클론 빵빵해졌죠. 얼굴도 키우고 쩍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므려져서 왔는데 물 먹고 나서 이렇게 또 제가 뿌리가 나와서 분갈이 한지 얘가 2월 4일 날 제가 분갈이 해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준 거죠. 분갈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뿌리를 1월 28일 날 뿌리 이제 밭대기를 만들어서 29일 날 물을 저면 관수를 해서 어느 정도 뿌리가 7일 만에 이제 실학이 나왔어요. 슈퍼클론은. 그래서 이렇게 2월 4일 날 심어줬는데 더 짱짱해졌어요. 심어주고. 얼굴 보세요. 윤기가. 얘네들도 그렇지만 얘네들 보세요. 얘가 지금 제가 데려오다가 손을 툭 쳐갖고 뽑혔는데 보니까 뿌리가 실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까 해서 얘는 블랙 맘바. 얘네들은 뿌리 활착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오므려져 있죠.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되면 이렇게 퍼집니다. 지금 오므려져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오므려진 상태로 온 애들이에요. 스포클론들이. 오므려져서 왔는데 다 지금 뿌리가 내려갔고 활짝 폈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상토를 좀 더, 이게 상토가 뿌리 활착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그 뿌리 내리기 슈퍼클론 1에 보시면 그 상토가 뿌리가 확실히 실하게 잘 내려요. 그래갖고 상토를 위에 좀 더 깔아줬어요. 더 잘 내리라고 위에다 깔아줬습니다. 좀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실하게 잘 나왔죠. 얘네들은 이벤트 제가 하고 있죠. 15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맘바. 다둥이 다육이에서 협찬을 해줘갖고, 이렇게, 얘네들은 일부러 제가 뿌리를, 얘네들은 쉽게 내리기 위해서 저면 관수해갖고 물을 좀 이렇게 습을 유도해서 뿌리를 내렸지만, 얘네들이 이벤트 나가면 그 뿌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마르느게 꽂아놨습니다. 마르느게 꽂아놓고 살짝 물을 주긴 했는데요. 그래서 뿌리가 갈 때,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거나, 실하지 않게 아니면 실뿌리 좀 몇 가닥 이렇게 좀 나오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르너기에 꽂아놨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뿌리 내리기, 수입 딸기 뿌리 내리기 원을, 스퍼클론 뿌리 내리기 원이 있어요. 그리고, 밭대기 그 수입창 물주기, 그걸 두 개를 보시게 되면요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토를 좀 많이 섞어서 제가 한 방식대로 하시게 되면요 뿌리를 더 빨리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 지금 얼굴이 활짝 펴진 거 보이시죠? 얼굴이 이렇게 예쁠 수가. 아니 그늘에 뒀는데도 색깔이 쉽게 빠지지 않고 더 붉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애들이 쌩쌩해지고 되게 예뻐졌어요. 얘도 되게 오므려져 있었는데 활짝 폈죠. 이렇게 활짝 피면 물을 먹은 거야 얘네들이. 지금 다들 물을 먹고 이렇게 오므렸던 왔는 애들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얼굴이 더 커 보이죠. 그 물을 빨아들였으니까 홀쭉했던 입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더 얼굴이 활짝 펴 보이죠. 얘네들은 지금 얘는 제가 어저께 물을 또 줬어요. 한번 위에 샤워기를 한번 싹 줬는데 얘도 한번 물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얘는 2월 3일 날 제가 심어준 애들이에요. 2월 3일 날 뭐 뿌리 내리기 없이 그냥 흙에다 바로 심어준 애들인데 블랙 맘바 이 아이들 한번 물을 줄까 합니다. 이렇게 심고 나서 위에다가 살짝 수저로 두세 줄 이렇게 숟가락으로 겉흙이 살짝 젖을 정도로만 듬뿍 주시지 말고요. 처음에 심을 때는 위에 한 흙이 0.5에서 1cm 정도 젖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고 그리고 좀 두고 보시면요 애들이 확실히 틀려요. 뿌리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마른 흙에 그냥 꽂아 놓고 기다리면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은 생명하고 연관이 그래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뿌리가 훨씬 더 빨리 나온답니다. 그리고 찬 곳에 절대 두시면 안 돼요. 따뜻한 곳에
추운 곳에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고 추운 곳에 제가 있죠 20도가 넘는 곳에 두시라고. 20도 밑으로 두시면요 뿌리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20도가 좀 넘는 곳에 두시면요 뿌리가 훨씬 더 빨리 나온답니다. 그리고 얘도 제가 어저께 물을 듬뿍 줬어요. 블랙 망바. 얘는 블랙킹. 얘도 2월 1일 날 심어준 애인데 벌써 짱짱이야. 이렇게 보면 약간 뿌리 힘을 느낄 정도로 짱짱합니다. 이렇게 완전 밭대기죠. 이렇게 보면 얘도 2월 1일 날 심어준 슈퍼클론이에요. 얘도 짱짱이야. 이렇게 들면 뿌리의 힘이 느껴져요. 뿌리 힘이 짱짱함이. 근데 얘는 아직 블랙킹인데 얘는 2월 2일날 심어줬는데 물을 제가 얘는 좀 이렇게 안 지우고 지켜봤던 애인데 약간 덜렁덜렁 거려요. 얘는 약간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서도 흔들리죠? 근데 얘는 확실히 뿌리 내려서 심어준 애들은 이렇게 보면 뿌리 힘이 느껴져요. 이렇게 물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지금 화분이 또 중요해요. 이게 처음 초보자님들 키우실 때는요, 다육이 화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좀 다육이 화분들이 이렇게 낮아요. 대부분 이렇게 다육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시거나 아니면 다육이 화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깊이감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좀 표준형인데 여기가 좀 그래도 높은 형이에요.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낮은 곳에는 물마름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감 있는 화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거진 얘랑 3분의 2 정도, 얘는 3분의 2 정도 크기고 얘 정도 3분의 2 정도 얘를 만약에 내가 물마름이 좋게 하기에 초보자님들은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만 좀 제대로 되면 다육이는 키우기가 쉬운데 그게 화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화분이 물마름이 좋아야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화분이 물마름이 좋지 않으면 다육이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때 많이 연구한 게 화분이 너무 흙이 마르지 않으니까 뭐 흙도 중요하지만 화분도 중요해요. 너무 이게 깊이감이 높은 거는 초보자님들한테 잘 권하지 않고 이게 다육이 전용 화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요. 낮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다이소 화분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냥 깊이감이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이소에서도 다육이 전용 화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모양이 있고 깊이감 있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깊이감이 낮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애들이 물을 확률이 덜해요. 그냥 물마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화분도 작고 물마름이 좋고 얘도 사실 제가 이제 심고 나서 물을 좀 듬뿍 위에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물이 금세 말라서 어저께 제가 한 번 더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보고 물을 안 준 애들이 있어요. 확실히 뿌리 안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이 가도 막 덜렁덜렁 거리고 결국에 시들어져서 얼굴이 못생겨진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애들은 제가 있죠 배수층을 30% 정도 해주라는 게 그래서 배수층을 30%를 깔아주라는 거예요. 그 마사나 아니면 펄라이트, 마사나 펄라이트. 제가 요즘에 마사를 많이 안 쓰는데 펄라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펄라이트가 확실히 가볍고 좋은데 이게 화분 펄라이트 쓰는 용도도 이렇게 써봐야 어느 화분에는 펄라이트를 써야 되고 어느 화분에는 마사를 쓰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롱 화분에 펄라이트를 쓰게 되고 위에 애들 막 큰 애들 심어주면 막 자빠지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배수층을 한 30% 정도 마사나 펄라이트 아니면 뭐 난석, 휴가토 요렇게 가벼운 애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깔아 주시면요. 물마름이 좋고 그렇다 보면 물 주는 턴이 좀 빨라져요. 물이 금세 말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화분 딱 이게 좋은 화분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좁아지면서 이게 좀 낮아요. 얘도 한 6cm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6cm 밖에 안 되고 지름은 한 11 정도 될 것 같아요. 10에서 11. 잠시만요. 자가 있을래나? 그런 화분에다가 밑에 배수층을
이렇게 화분이 밑에 좀 좁아지고 낮으면 제가 배수층을 이렇게 많이 깔지는 않아요. 한 이렇게 배수층을 한 8cm에서 9cm 정도 기장이 되면 좀 많이 까는데, 요 정도 6cm 같은 경우는 살짝만 깔고, 또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흙이 금세 마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양토 양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 물마름도 좋고, 얘도 이렇게 양분 같은 흙을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흙에다 심어주고 물을 주는 횟수가 조금 빨라져요. 그러면 물마름도 좋기 때문에 얼굴 키우기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큰 화분에 키우는 것도 잘 케어가 되면 잘 크죠. 작은 화분도 잘 케어가 되면 잘 클 수 있는데, 이렇게 낮은 화분이죠. 뭐 이렇게 작은 화분 아닌데 낮은 화분. 네, 여기다가 물이 잘 마르니까 물 주는 횟수가 제가 좀 많아진다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어저께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줬어요. 살짝 주고 나서 또 어저께 또 듬뿍 제가 샤워기로 얘는 듬뿍 줬거든요. 듬뿍 왜 그냥 꽃대를 올리고 있고, 물마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잡았나? 근데 그래갖고 물 주고 나서 많이 펴졌거든요, 얼굴이. 그러면 뿌리가 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므려져 있던 애가 아무래도 물 주면 이렇게 좀 펴지는 거는 얘가 물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물마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초보자님들한테 권하는 화분은 낮은 화분, 다리가 달리고 낮은 화분이면 좀 쉽게 키울 수 있고, 여기가 길이가, 세로 길이가 그 높지 않는 거, 초보자님들은 낮은 거 쓰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가 슈퍼쿨러, 얘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물을 주고 나서 금세 말랐어요. 그리고 이게 뿌리 내리는 거 제 영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저는 뿌리가 안 나왔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첫 번째 올린 영상을 그대로 했으면 분명히 뿌리가 한 7 정도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1cm 정도 길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안 했거나 아니면 온도가 낮은 곳에 두셔서 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20도가 넘는 곳에 두시면요, 뿌리가 금세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얘도 지금 얘는 뿌리 내림 없이 그냥 심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물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날 물 주고 안 준 애들인데, 그러니까 심으면서 위에 겉흙이 수저로 목대 주변으로 이렇게 살짝 줬어요. 왜? 그 수분기가 있어야 그 수분으로 유도해서 뿌리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농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 마른 애들을 일일이 얘를 케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케어하는 게 마른 흙에 꽂아 놓는 거예요.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면 뿌리 내리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에오니움 속 그 뿌리 없는, 아예 뿌리가 여름에 애들 싹둑 잘라 놓은 거를 뿌리 내려갖고 그 이제 자연적으로 놓으면 뿌리가 어느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온 거를 그 물꽂이를 잠깐 3일 동안 하잖아요. 그럼 뿌리가 아주 쑥 자랍니다. 근데 하루가 3일 지나고 4일, 5일 되면 더 쑥쑥쑥쑥 자라요. 근데 그 물꽂이로 이렇게 키운 뿌리들은 많이 약해서 심었을 때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길게 키우는 것보다 어느 적당선으로, 그러니까 짧게 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그 이제 그 뿌리를 더 길게 해서 심어주면 더 짱짱해. 그러니까 너무 길게 오래 저기 하는 것보다 잠깐. 그래서 지금 걔가 튼튼하고 짱짱해지고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줬죠. 이래갖고 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저는 이렇게 샤워기로 살짝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는데, 얘 화분이 낮아서 듬뿍 주셔도 돼요. 사실 뿌리가 뭐 길게 나오면 물을 쑥쑥 빨아들여 갖고 얘네들이 뭐 그러질 못한 상황이야. 뿌리가 짧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황 키우는 사람마다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편안하게 쿨하게 내릴 거면 그냥 뭐 내가 뭐 짧게 얘를 케어를 해갖고 뿌리를 내려서 좀 이렇게 빨리 키워 보겠다는 방식은 요런 방식이고요. 그냥 쿨하게 그냥 네가 뿌리가 나올 때까지 내가 두고 보겠다 하는 거는 그냥 상토 위에다가 그냥 뭐 다육이를 꽂아 놓으시면
때 되면 나오긴 하는데 봄에 빨리 나옵니다. 겨울에는 뿌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제 겨울은 다 가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인데 봄에는 좀 빨리 나오는데 초봄에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실뿌리가 나오긴데 그 온도가 좀 따뜻하면 뿌리가 빨리 나오는데 온도가 좀 추운 곳에 계속 두시면요 겨울이 다 가도 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뿌리를, 또 뿌리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얘도 물을 줘야 돼요. 너무 물을 안 주면요 뿌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겨울은 진짜 그 겨울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실히 틀리죠, 애들이 얼굴이. 같이 사신 분들 보시면 알 거야. 애들이 입장이 활짝 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얘를 더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토를 사갖고 와서 위에다가 도포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잘 자랍니다. 애들이 뿌리 더 잘 내리고.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뽑아볼까 말까 했는데 얘가 뽑혔어요. 아까 이동하다가 뽑혔어. 근데 뽑히면서 분명히 뿌리도 잘렸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러면 붓이, 얘가 아까 제가 이동하면서 뽑혔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잠깐 바깥에서 덜어야 돼. 이렇게 뿌리를 보세요. 아주 뿌리가 한 가닥이 아니라 진짜 사람 머리칼처럼 숭숭숭숭 아주 잘났죠. 이렇게 뿌리가 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건드려 갖고 툭 해갖고 뿌리가 많이 꺾였을 것 같아. 아주 한 가닥도 아니고 진짜 아주 풍성하게 나왔죠. 풍성하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게 제가 같이 데리고 온 마왕 있죠. 하루 이틀 사이에 데려온 마왕이 있는데 걔네들은 물을 안 줬어. 입장이 너무 두꺼워서. 근데 확실히 뿌리가 이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을 주네 하고 안 주네 하고 뿌리 내리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걔네들은 뿌리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입장이 너무 두툼하고 얼굴이 좀 크고 그러는 애들은 제가 물을 안 줬, 물을 살짝 주긴 했을 거였는데 듬뿍 주진 않고, 근데 확실히 흔들려요. 많이. 근데 이렇게 좀 제가 뿌리 내림 이렇게 저면 간수를 했고 뿌리를 빨리 유도했던 애들, 이렇게 스퍼클론이 좀 대박으로 뿌리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틀리죠. 얘는 덮여졌어요. 얘는 얼굴이. 한번 뽑아볼까요? 얘도 한번 뽑아봅시다. 그러니까 뿌리 내린 게 28일이고 7일 있다가 심어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흙에다가 이렇게 보시죠. 이게 흙이 흡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뿌리. 뿌리 보이시죠? 흙 위로 한 거지 2cm 가량 뿌리가 긴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은 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흙 털면 좀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 하얗게 뿌리가 흙 위로 나온 게 보이죠. 이렇게 화면이 보이나요?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살짝 털어볼까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지금 요즘에 아주 빵빵해지고 얼굴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짱짱이 됐죠. 활짝 폈어요. 꽃처럼.
이렇게 자라면 금세 키울 수 있어요. 그래고 상토하고 좀 배양토랑 믹스를 해서 낮은 화분에 심어주고 물 주는 횟수를 좀 더 많이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잘 커요. 애들이 아주 짱짱해졌죠. 근데 얘네들은 뿌리 내림 없이 심은 애들이에요. 블랙 맘바. 근데 뿌리가 안 내렸네. 안 내렸어. 확실히 이렇게 뿌리 내림을 하고 심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뿌리가 그대로네. 어쩐지 얼굴이 오므려져 있죠.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서 얘네들 오므려져 있는 거고, 얘는 물을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물을 먹어서 활짝 펴진 거야. 그러니까 차 있죠. 그러니까 물을 잘 먹은 애들은 이렇게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는 얼굴이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물 안 먹은 애들은 계속 이런 상태로, 물 먹은 애들은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뿌리가 나온 거죠. 이렇게 젖은하게 막 얘네들 쑤셔 놓으면 안 돼요. 뿌리가 많이 잘려요. 그래갖고 상토를 좀 여기 믹스를 해갖고 약간 좀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고운 흙에는 뿌리가 안 잘리는데, 아무래도 물을 줬던 흙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단단해져 있는데 뿌리를 들춰보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행위거든요. 사실 제가 유튜버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는 거는 얘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흙을 많이 다져 놓은 다음에 좀 상토를 조금 섞어서 심어 주시면 뿌리가 안전하게 잘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얘네는 뿌리 내림 없이 그냥 심은 애들은 뿌리가 안 나왔네. 안 나왔어. 이렇게 하려면 마냥 기다려야 돼요. 마냥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뿌리를 내려서 얼굴을 예쁘게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확실히 틀리죠. 뿌리 내린 애하고 안 내린 애는 오므려져 있고, 뿌리 내린 애는 활짝 펴져 있고 틀리죠. 얼굴이.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 내려갖고 심어주시면요, 빨리 안착이 돼서 빨리 키울 수 있어요. 빨리. 네, 뿌리 안 내리면 이게 괜찮은데, 이게 잘 나오면 괜찮은데 또 균에 또 노출이 돼갖고 안 내렸는데, 그 뿌리를 안 내리는 과정에 애들이 싱싱하고 막 건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곰팡이균들이 많은 환경에서 또 안 좋고 물을 안 먹고 막 이렇게 좀 케어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균이 오면 1년 동안 뿌리 고생을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뿌리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걸 늘상 한 달 내내 이렇게 뿌리를 적셔주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좀 말렸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물을 좀 이렇게 주는 턴을, 저는 사실 이 주는 턴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또 방면으로 오해를 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요런 애기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주는 턴이 좀 빵빵하더라도 흙이 좀 어느 정도 한 며칠 말렸다가 좀 더 이렇게 주는 경우 얼굴을 좀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패턴을 약간 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애들이 또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키우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세계라는 게 얘네들을 1년 동안 이게 키운다고 해서 그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1살, 2살, 3살, 4살, 뭐, 유치원,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키워나가듯이 얘네들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그래서 제가 3년은 아직 그래도 초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3년 초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는데, 적어도 5년 정도 키우면 약간 좀 이렇게 손안의 다육이처럼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톤도 물을 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저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초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턴을 제대로 내가 이제 얘를 주고 또 보름 있다가 이렇게 줬는데 물음으로 갔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흙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화분 속의 흙이 잘 마르지 않으면요 일주일 넘게 막 열흘 동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화분의 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분의 흙을 저는 일반 그 다육이 전용 흙 이렇게 티백에 파는 게 있어요. 모래 많이 섞인 거, 그걸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근데 초보자님들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 다육 농장에서 저같이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서 파는 흙은 괜찮은데, 이게 이름이 붙여져서 나오는 다육이 전용 흙이 있어요. 그 모래 많이 섞인 흙, 그런 걸로 심게 되면요 물이 진짜 안 말라요. 이 모래라서 물이 빨리 마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흙이 아주 그냥 막 흡착이 아주 뭐라 그럴까, 찐득찐득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게 약간 흙에 공기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 자라려면. 근데 그런 공기층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공기층이 없고 흙이 뻑뻑하면서도 질면서도 이게 하여튼 물마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흙을 다육이 전용 심어주는 하여튼 요만한 크게 파는 게 있는데, 그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선인장 심어준 흙이라고 하여튼 모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안 마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배양토하고 마사토, 뭐 펄라이트 이런 걸 좀 섞어주게 되면요, 펄라이트 예전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게 물에 둥둥둥둥 떠다녀갖고 되게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게 흙도 이게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흙을 찐덕하게 막 뭐라 그럴까, 찐덕하게 그런 거를 막아주고, 약간 뭐 공기층을 약간 잘 형성을 해줘갖고 흙이 단단하게 굳는 거를 막아주는데, 근데 다육이는 단단한 흙에서도 잘 자라요. 제가 단단한 흙에서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잘 자라는데, 이게 단단하게 굳는 그 돌덩이 같은 그런 흙에서도 잘 자라는데, 뭐라 그럴까, 이거 질퍽한 것도 아니고 질퍽하면서 퍽퍽해요, 그 다육이 전용 흙이. 그러니까 일반 농장에서 파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티백에 파는 뭐 선인장 심어주는 흙이 있어요, 다육이 전용 흙.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비추해요. 그래서 그 흙을 좀 모래가 많이 섞인 흙 같은 경우에는 좀 배양토랑 펄레이트를 좀 많이 섞어 주시는 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다육이를 뿌리를 내려서 심으면, 보셨죠 아까 뿌리 나온 거, 이거를 이렇게 또 넣게 되면 뿌리가 많이 상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안 뽑아 볼라 했는데, 그래도 유튜버니까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막 물에다가 축축하게 뭐 꽂아 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이 그런 거를 많이 좀 안 키워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 많이 키워보고 물꽂이도 많이 해보고 그 물꽂이의 장단점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목대에 옛날에 석여나 꺾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외국 제가 유튜버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유튜버가, 저 할 때는 저하고 한 3, 4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외국 사이트를 많이 봤거든요. 외국 사이트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 물꽂이를 많이 해요. 다육이를 물꽂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다육이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알고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딱 이게 틀에 박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육이 하나만 옥리원, 그 다육이 전용 그 화분에 옥리원 그 하나로만 키워야 되는, 이렇게 문화가 막 이렇게 합식해지고, 그 문화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다육이 그때 처음 2018년 할 때도 다육이 여러 개 막 이렇게 이꼬지 모듬이 있으니까, 제가 합식을 한 건 아니고 이꼬지 모듬이 이게 큰 거예요. 올해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성장하고 합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왜 다육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놨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꼬지가 함께 이제 심어져 갖고 큰 건데. 근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버님들이 많아갖고 이제 합식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보여주는 게 많다 보니까, 을에 이제 합식도 하고 다육이가 같은 여러 개 다육이가 심어줘도 되나 보다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꽂아 있어도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물꽂이도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다육이는 물하고 정상반된 건조한 환경에서 커야 되는데, 물꽂이를 해서 다육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석연화가 됐는데 요만한 목대가 이제 2개가 꺾였어요. 근데 이만한 목대가 이렇게 자라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키우는 환경에 따라 틀려요.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빛이 모자라갖고 웃자란 애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웃자라게 키운 애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야박하게. 분갈이도 진짜 막 4, 5년 막 이렇게 안 해주고 키운 애들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폭풍 성장을 안 해요. 그래갖고 요 정도, 요 세월이 있으니까 너무 아까웠고 물꽂이를 했더니 그 목대가 원래 그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다 썩어 죽거든요. 근데 물꽂이를 했더니 밑에 뿌리가 나오고 목대 주변에서 자구가 2, 3개씩 나오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만 살고 걔가 이제 그런 애가 있어요. 할 때 근데 그거를 농가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물꽂이라서 다육을 키운다. 아주 노발대발 할 거려. 근데 요렇게 키우는 것도 이거를 뭐 계속 얘네들을 물을 주구장창 줘갖고 얘네들을 무름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름으로 가기 전까지 케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안 키워보고 이제 매뉴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키우는 방식만 봤을 때는 이렇게 키우면 뭐야 저렇게 키우면 애들이 다 물러 죽지 않아. 근데 안 물러 죽고 잘 크죠 애들이. 그러니까 방식을 모르고 이제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매뉴얼적으로 이걸 다육이 키우는 게 1년 키우는 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키운다고 해서 그걸 다 알지 못하거든요. 계절을 한 3, 4번, 4번이 막 이렇게 그 해마다 똑같지가 않고 얘네들도 성장하는 게 뭐 1살, 2살 우리 애들 키우는 것처럼 뭐 유치원기, 유아기, 뭐 유치원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듯이 얘네들도 그런 성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키워봐야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계절도 이게 틀려요. 올해 작년서부터 되게 기후가 이상해져서 근데 이게 기후가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변하지만 작년서부터 기후는 이거는 지구가 좀 안 좋아서 생기는 거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키우는 게 약간씩 달라지고 얘네들도 제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를 여름에 보내본 적이 없어요. 무탈하게 많지도 않았으니까 무탈하게 갔는데 2018년도에 되게 더워서 39도 막 그렇게 간 적이 있어. 그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39도까지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9도까지 가니까 이 꼬지 애들이 갑자기 프리티가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저희 집에 사계절 가서 프리티 이꼬지가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아그네스 로즈랑 제가 아끼던 애들이 이꼬지를 많이 잘 키워놨는데 걔네들이 다 죽고 막 그래갖고 이게 해마다 틀리고 또 2020년에는 또 갑자기 코로나에다가 뭐 가장 긴 장마에다가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이게 약간 틀리기 때문에 계절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색다른 내가 10년을 키웠지만 이거는 경험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는 좀 키워봐야 알고 다육이는 또 나만의 키우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 집마다 환경이 틀리고 뭐 농가나 아파트나 뭐 이렇게 베란다 노지에서 키우는 다육이는 틀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육이는 공통된 게 있어요. 햇빛하고 통풍 그리고 안에보다는 밖에서 키워야 애들이 케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 안, 그러니까 햇볕이 일단 비치는 양에 따라 얘네들이 예뻐지고 건강해지는데 강한 햇빛은 힘들어 하겠죠. 12시서부터 3시까지 햇빛은 뭐라 그럴까 이게 햇볕이 길어질 때는 좀 차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햇볕이 길지 않을 때는 그 정도 햇볕은 무난한데 햇볕이 길어질 때가 여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늦 봄에서 여름까지는 1시에서 3시까지 그 햇볕만 조심하시고 그 이후의 햇빛은 그래도 저희 동양에서는 되게 무탈하게 저희는 오전 햇빛만 12시까지만 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12시까지 그리고 12시가 되면 천정으로 올라가서 뒷베란다 여기 촬영하는 쪽으로 1시 정도에 해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 5시에서 이제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5시 좀 넘어서 그래서 환경이 많이 그 집 방향에 따라 또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화분을 쓰느냐에 따라 다육이 물 주는 텀도 틀리고 어떤 흙을 쓰냐에 따라도 다육이 물 주는 그 텀이 틀려져요. 텀이
그래서 텀이 틀려주고 양도 틀려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육이 처음 키울 때 저면간수라고 하잖아요. 저면간수. 물을 받아갖고 얘를 이렇게 담가 놓는 거. 그래서 그게 다육이는 모두 그렇게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키우면서 제가 그냥 모든 식물을 다 샤워기로 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얘네도 저면간수 하다가 귀찮으니까 이제 샤워기로 주니까 애들이 더 싱싱하고 쌩쌩해지고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병충해가 없이 키워요. 그래갖고 저한테 약을 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해마다 약을 치진 않아요. 해마다 약을 치지 않고 또 해마다 뭐 살균제를 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할 때는 이게 다육이 정성이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석.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유튜버를 했으니까 제가 키우는 물에다가 정석을 플러스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은 저만의 방법이고 정석은 또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 치는 거를 해마다 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해마다 치진 않았어요. 왜 그냥 그렇게 생기진 않으니까 뭐 깍지가 생기거나 뭐 곰팡이균이 생기진 않았으니까. 근데 확실히 화분이 많아지면요 벌레가 생겨요. 그전엔 조금이었으니까 벌레가 안 생겼는데 화분이 많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다보면 화분 이렇게 이제 따뜻한 봄에 데리고 왔어. 우리 집에 균이 없었는데 그럼 얘가 깍지가 있고 내가 아니면 곰팡이균이 있어. 그러면 우리 그 집에 데려가서 갑자기 없었는데 생기는 경우는 화분을 딸려 들어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밖에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환경에 따라 키우는 것도 많이 틀려지고 그 병충해 생기는 것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약을 치진 않고 만약에 얘가 깍지가 생겼으면 얘 하나만 이렇게 해갖고 케어를 하면 돼. 얘가 생겼다 해서 다 옮진 않은데 그게 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괜찮은데 농가는 틀려요. 농가는 따다다닥 한 분이 그리고 키핑장에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이 딱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타고 많이 가죠. 그러니까 농가나 키핑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치셔야 될 거예요.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땅의 진면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병충해가 많은데 베란다 안은 그게 좀 덜해요. 병충해가 덜한데 이제 화분을 내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여오다 보면 화분에 많이 타고 들어와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겨울에 분갈이만 하고 웬만하면 화분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안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봄과 겨울 이렇게 뭐 그것도 초봄까지 괜찮은데 늦봄에 보면 많이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키우냐 케어하느냐 다육이는 내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또 이렇게 또 물 주는 거에서 많이 넘어왔네요. 그래서 블랙킹 하고 슈퍼클론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얘가 지금 오리지널 아메리칸 수입 슈퍼클론이거든요. 실생 씨앗으로 번식한 애들을 실생이라고 합니다. 실생. 얘도 지금 색깔이 라인이 여기가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붉은빛이 돌죠. 지금 붉은빛이 드는데 오늘서부터 내일 빼고 화요일까지 날씨가 좋아서 지금 내놓을까 생각은 하는데 제가 페트병만 일단 몇 개를 내놔봤어요. 내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또 남부는 날씨가 따뜻할 것 같고 어저께 댓글에 이제 밖에다 내놓고 키워도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환경을 모르는데 그 온도도 모르고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는데 또 내일 여기는 영하 3도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내놓으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초봄에도 냉해를 입어서 보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그래도 겨울에는 안에서 케어를 하고 숙달되지 않은 분 그 초보인데 밖에다 내놓아도 돼요. 이렇게 그거는 좀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남부 쪽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부도 어느 지역에 따라 또 산간 지역에는 춥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남부는 여기보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하니까 근데 중부는 좀 많이 추워요. 이쪽은. 그래서 내일 영하 3도라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페트병만 내놓고 그것도 페트병에도 물을 주고 다 마른 애들 그런 애들은 내놨어요. 제가 일단 내놨는데 그게 11월달 영하 3도하고 2월달 영하 3도는 매우 틀립니다. 여러분
그 11월달 영하 3도는 아주 따뜻한 주에 속하고요. 그래도 2월달 영하 3도는 매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정이 지나면요 봄이 금세 와요. 구정의 그 꽃 가게들이 그 우리가 이제 나가다 보면 꽃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 지나고 나면 봄이 금세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으셨다가 초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올해는 냉해로 보내신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환경에 따라 틀리고요. 이렇게 물꽂이 한다 그래서 애들이 뭐 저기에서 물꽂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숲을 잠깐 유도를 해서 키우는 거지, 이거를 늘상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갖고 얘를 제가 그랬고 여기 분갈이를 해줬죠. 뿌리가 나온 애들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뿌리가 역시 잘 나왔어요. 뽑아보면 안 됩니다. 뿌리는 이렇게 들춰보면 안 돼요. 이렇게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얘네들이 뿌리알이를 많이 하거나 그 뿌리는 이렇게 하늘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뿌리는 뽑아보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이 뽑아 보여주세요. 얘도 탱탱해요. 보면 얘도 탱탱한데 이렇게 보면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 물바름이 좋아져요. 그래갖고 탱탱해집니다, 애들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상토를 한 번 더 위에다가 덮어줬어요. 위에다가. 왜냐면 상토를 해주니까 뿌리가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뿌리 내리시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 내가 그냥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토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싶다 하면 꽃보다 다육이, 그 수입 다육이 뿌리 내리기 스포클론 밭대기 만들기 보시면 그 다음날 올리기 물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참조를 하시게 되면요, 뿌리가 3일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3일 전에 나오겠죠. 이제 눈에 확인되는 게 한 0.5cm가 좀 넘게 자랐으니까 3일에. 그러면 그 전에 나온 거겠죠. 근데 절대 들춰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일 되면 한 뿌리가 한 1.5cm에서 2c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밭대기를 만들고 정 보고 싶으면 7일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른 흙에 꽂아놨을 때는 그렇게 뿌리가 빨리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밭대기를 만들고 요 플라스틱 밑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거진 펄라이트가 절반 정도 깔아져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 흙하고 상토랑 이렇게 좀 믹스를 해서 위에 정도 한 절반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전면 간수로 그 다음날 물을 1cm 정도 받아갖고 뚜껑을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빨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찬 곳에 두시면 절대 뿌리가 안 나오고 20도가 좀 넘는 곳에 두셔야 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뿌리가 나와서 활짝 핀 거예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었는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오므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활짝 핍니다. 다 탱탱해졌죠, 얼굴이. 빛깔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붉은 손톱. 요거 다육이 요게 손톱이에요. 끝이 뾰족하죠. 창은 왜 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뾰족한 애들 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가 그린 수완이에요. 블랙 수완이 아니고. 제가 그린 수완 얘기했는데 요즘에 블랙 수완이라고 또 다육이가 나왔어요. 근데 다육이가 나왔는데 얘랑 모양은 많이 틀린데 얘는 그린 수완입니다. 보여달라 그래서 블랙 수완이 아니고 그린 수완인데, 얘가 스포클론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죠. 얘가 오리지널 아메리칸 수입 스포클론. 색깔이 요즘에 요 끝이 손톱인데, 얘 수입 올 때 많이 망가진대요, 손톱이. 근데 요 손톱이 망가지면요 재생이 안 됩니다. 물어보시더라고, 댓글에. 이게 손톱이 망가졌는데 언제쯤 자라요 얘기하는데, 한번 망가진 손톱은요 하엽이 지고 없어져야지, 얘가 이제 새로 나와서 이제 키워야지. 한번 이렇게 부러진 손톱은 다시, 우리가 손톱 깎으면 우리는 손톱이 길잖아요. 얘네들은 손톱이 망가지면요 재생이 안 돼요. 나중에 그냥 이 잎이 하엽이 지고 없어지고 새로 여기 생장점에서 나오는 손톱으로 이제 다시 키워 내려가야지, 망가진 손톱은 재생이 안 됩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손톱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보면 낮은, 그러니까 초보자님들은 낮은 화분,
그래야 다육이를 안 죽이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낮은 화분에는 이제 다육이들이 얼굴을 많이 안 키우죠. 화분이 낮고 작으면. 그래서 저는 물 주는 톤을 조금 자주 해요. 물 주는 톤을 조금 자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목말아 갖고 굶을 때까지 굶기지 않고요. 적당히 이제 목 마르면 물을 줍니다. 빨리 캐치를 하면 케어를 잘 하는 거고요. 걔가 내가 쿨하게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뿌리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상토 위에 그냥 뿌리를 내리시면 되고요. 좀 더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싶으면 저 같은 방법으로 저면 간수를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죠? 얘도 조그만하게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얘도 제가 한 7,000원? 그린 수완하고 슈퍼클론 이렇게 그린 수완하고 슈퍼클론 1930 1930은 빠이 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운 거고 얘도 슈퍼클론.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블랙 맘바, 슈퍼클론, 블랙킹, 슈퍼클론, 그린 수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이게 뭔 차이냐면 얘네들도 슈퍼클론이에요. 근데 얼굴이 다 똑같은데 다르죠. 그런 거 이름 지금 차이가 요즘에 너무 헛가인 게 뭐냐면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수입창들이라서 약간 뭐라 그럴까. 얘네들도 보세요. 슈퍼클론 다 슈퍼클론인데 얘네들은 제가 시커먼 애들만 여기다 심어준 거거든요. 얘네들도 슈퍼클론, 얘네들도 슈퍼클론. 다 똑같은데 약간 생김새가 좀 요즘에는 안내 문자가 오면 폰이 꺼져요. 그래서 중간에 또 얘기를 하다가 꺼졌네요. 그래서 얼굴이 다 달라요. 같은 거 다른 요즘에 뭐 블랙 맘바, 뭐 블랙킹 다 제가 알기로는 슈퍼클론의 교배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름이 생긴 게 나중에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약간 얘네들도 마법이 풀려요. 이렇게 예쁜 모습만 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얘네들 보면 여기가 다 스포클론 밭대기인데 같은 이름 다른 얼굴 다른 얼굴 같은 이름 그 정도 차이밖에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얘가 제가 블랙킹이 엑스플랜트 이제 슈퍼클론을 검색을 하다가 뭐 블랙킹 슈퍼클론 블랙킹 요런 애들이 있고 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예전에 제가 슈퍼클론 샀을 때는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이렇게 부르진 않았거든요. 에보니는 에보니고 슈퍼클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농장에서 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나 슈퍼클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슈퍼클론이 종자 애들이 우월하고 뛰어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슈퍼클론으로 교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을 치니 혼혈인 거죠. 얘네들도 혼혈. 그래서 부모는 슈퍼클론이 다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똑같아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그 같은 슈퍼클론인데 약간 조금 다른 얘는 슈퍼클론인데 약간 점이 있어요. 점이 있고 얘는 없고 얘는 또 손톱이 아주 길게 그 라인이 아주 밑에까지 깜둥이죠. 얘네들처럼 되게 깊게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그런 거 차이지 뭐 이렇게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저렴하고 예쁜 거를 잘 들여갖고 키우는 것도 괜찮고 또 예쁜 걸 들여서 키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요즘에 아주 슈퍼콜론 제가 알기로는 그 유전자로 인해서 많은 애들이 뭐 블랙킹 뭐 요렇게 이제 또 깊은 애들 까만 건 또 머스탱으로 또 불리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름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도 잠깐 그린 수완인데 슈퍼콜론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기 슈퍼콜론. 얘도 또 다른 슈퍼클론인데 진짜 안 커요. 얘는 진짜 안 커갖고 지금 화분을 풀분에다 옮겨준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컸는데 얘는 너무 안 커서 근데 입장이 되게 좀 도톰해요. 얘는 근데 도톰하고
뭔가 좀 심심해. 근데 얘는 같은 나이에요. 같은 애 들어오는데 얘가 훨씬 예뻐요. 훨씬 예쁘고 그렇답니다. 이 중간에 한번 꺼져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바이바이.